자, 3교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는 82쪽입니다. 계속 지금까지 종합위험을 다뤄왔다 그지. 종합위험을 밭작물 품목들은 사실상 전부 다 종합위험입니다. 아니면 생산비 보장 방식 이런 경우인데 유일하게 밭작물인데도 유일하게 그 특정 위험인 게 인삼입니다. 인삼. 특정 위험 밭작물. 네. 인삼. 물론 해가림 시설을 포함을 해서 이야기입니다. 수확량을 조사하는 방법은 전수조사하고 표본조사가 있습니다. 전수조사, 표본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 표본조사 사실상 내용은 뭐 똑같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용어가 조금 다릅니다. 우선 그 83쪽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83쪽을 보면 그 전체 칸수 및 칸넓이 조사 요리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칸넓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인삼밭에는 해가림 시설을 해가지고 까만 그 부직포는 아니고 하여튼 까만 그 차광막, 차광막을 쭉 쳐놓은 걸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근데 차광막을 이게 땅에 치는 게 아니고 해가림 시설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약간 한 1m 이상의 높이에서 그렇게 치거든요. 이제 그래 하다 보니까 그게 이게 이제 한 두둑 전체를 씌우기 위해서는 이 지주목을 쭉 세웁니다. 지주목을 세워 요 위에다 지주목 위쪽에다가 차광막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지주목과 지주목의 요 간격, 지주목의 간격하고 그 다음에 요 지금 요렇게 두둑이 있고 또 요쪽에도 요 옆에도 요렇게 두둑이 있고 그랬을 때 요 인삼은 그 두둑의 높이가 즉 고랑의 깊이가 상당히 깊어야 됩니다. 얼마 이상 깊어야 되던가요? 1과목에서 아마 하셨지 싶은데 15cm 이상 돼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이게 배수가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인삼이나 이런 건 이제 땅에다 파묻어 놓는 거기 때문에 이게 습도가 너무 높으면 안에서 썩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배수가 좀 물 빠짐이 아주 좋아야 돼. 그래서 이게 고랑 깊이가 15cm 미만이면 인수 제한이 됩니다. 그런 정도로 이게 물 빠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상당히 깊게 고랑을 팝니다. 그래서 물도 잘 빠져야 되고 또 요 이제 기본적으로 요 폭이 어느 정도 30cm 이상 뭐 한 50cm 이렇게 폭이 있어야 요 사이로 사람이 다니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칸넓이를 구할 때 지주목 간격하고 일항폭이라는데 요거는 두둑폭하고 고랑폭을 더한 겁니다. 두둑폭하고 고랑폭. 두둑폭 플러스 고랑폭. 전체 그냥 일항폭으로 안 하고 그렇죠. 이게 이 집필하는 사람들이 이게 한 사람이 쭉 이 책 전체를 집필을 하면 아마 용어나 이 분목별로 이게 사실은 보면 이 조사하는 방식이 대부분 내용상으로 들여다보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분목별로 용어의 차이가 막 생기고
막 이리 지금 책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처음에 책을 읽을 때 제대로 책을 읽으면서 우리 분명히 글자는 우리나라 글인데 읽으면 뭔 말인지 이게 모르는 경우 허다합니다. 그게 이제 첫째는 이런 이 농작물 재해보험이 도입될 때 일본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그 우리 농학 책들도 다 그래 돼 있거든요. 농학 책들도 보면 처음 일본 책을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 농업 용어의 80% 이상이 일본식 용어입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어떤 구체적인 그 기술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이 각각의 품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사실 그 순수히 그 우리 농사의 개념하고는 조금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농업에서도 보면 아직 물론 이제 좀 웃자든지 이제라도 좀 독립을 해야 될 건데, 그지? 아직 농업, 특히 농업 부분에서는 더더욱 그 지금 독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 심지어 이항기고 이런 거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운기부터 경운기가 그 우리나라 이 농업 역사에 있어서 아마 그 가장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게 그 경운기라 봐야 되는데, 그 경운기조차도 대동공업사에서 자체 기술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다 일본 기술 그대로 도입해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책을 공부하면서도 그런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죽과 하면 이번에 그 2월 달에 있지, 2월에 우리 그 기존 손해평가사들을 상대로 업무방법서가 손해평가사 시험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된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막 이렇게 그 1차 과목들에 대해서 2차 과목들에 대해서 난이도는 적정하냐 어떠냐 온갖 이 시험에 대해서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저는 다행히 그래도 자꾸 제가 책을 보고 있고 또 그 수험생들을 접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고충을 그대로 전하려고 꼼꼼히 적었는데, 뭐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뭐 대충 옛날 생각해 가지고 뭐 적어내든지 아니면 그냥 이게 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 도움이 된다면 그거는 뭐 매우 도움이 된다, 뭐 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문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다음 추가 질문이 그 이유를 적으라 하거든요. 그게 귀찮아서 아이고 그냥 대충 도움된다고 체크를 하고 넘어간 선배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들 생각해서 꼼꼼하게 적기는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될란지, 물론 이제 반영이 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올해 당장 그 4월 나올 책에 그게 반영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이게 품목별로 집필하는 교수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용어로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 자격 시험처럼 어서 빨리 이게 제대로 된 수험서가 나와버리고 요리돼야 되는데, 손해평가사 시험은 수험서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답니까? 그냥 업무방법서를, 그것도 NH 손해보험이라는 한 사적인 손해보험사의 업무방법서를 세상에 국가자격시험의 수험서로 한다. 이거부터가 대단히 지금 기형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쩌겠습니까? 뭐 아직 물론 이제 4월에 올해 업무방법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서 나오면 좋고, 올해 뭐 반영이 안 되면 올해는 어쨌든 그 뭐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 여건 속에서 시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 본래는 농검은 홈페이지에 공부를 하다가 질의사항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리면 답변이 바로바로 와주면 좋은데 이게 답변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한 달 이상 요리 걸리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NH 손해보험의 농작물 재해보험 논작물, 밭작물 담당자가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야, 손해보험사에 논작물, 밭작물 그 담당자가 여러 명 있을 것 안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논작물, 밭작물을 통합해서 한 명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과수, 품목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그거 혼자 사고 있습니다. 가축 혼자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예를 들어 논작물, 밭작물 같으면 이게 5월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버리거든요. 5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5, 6, 7, 8, 9, 10, 11월 7달 동안 정신이 없다고요. 하루하루 이 피해 조사 그거만 해도 벅찬데 수험생들은 자기가 또 최고입니다. 지금 뭐 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든지 간에 당장에 시험을 쳐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그 답변 막 그 질의를 올려놓는다고요. 그럼 답변이 안 오면 안 온다고 막 또 그 항의를 한답니다. 그럼 혼자서 그걸 사실은 들여다볼 시간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이제 일주일 단위로 한번 열어서 그 열어보고 그래서 바로 답할 수 있는 거는 답을 해주지만은 그게 아니면 자기도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NH 손해보험에 또 그걸 그 질의된 걸 넘긴답니다. 그럼 거기에서 NH 손해보험에서 답변을 받아가지고 그걸 올린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그냥 되게 그 민감한 문제들이 한 달 이상 걸려버린답니다. 그래서 그 너무 수험생들의 그 질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 그래서 좀 지금 뭐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개선되겠지만은 당장 올해 개선이 될 거라고는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 두둑폭하고 요 두둑폭하고 요 고랑폭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지주목이 처음 게 여기 있고 두 번째 게 여기 있다면 요 가로와 요 세로 요게 하나의 그 칸넓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는 칸넓이는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그 피해율을 구할 때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전수조사에서는 주로 이제 그 수확 면적 비율이라고 전수조사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그 표본조사에서는 피해 면적 비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용어가 요거 전수조사에서는 수확 면적, 표본조사에서는 피해 면적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게 뭐가 되느냐면 이게 칸수로 볼 때는 전체 칸수 이번에 수확한 수확 칸수 그래 되고요. 이렇게 칸수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요게 전체 면적 전체 면적에 대해서 이번에 수확한 면적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표본조사일 때는 피해 칸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피해 칸수.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그럼 피해 면적이 오겠지.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요 면적을 칸수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칸수를 면적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사 방법을 보면요. 지금 그 83쪽에 보면 우리가 전체 칸수를 계산할 때 전체 칸수는 전체 경작 면적을 하나의 칸 넓이로 나누어서 전체 칸수를 구해서 계산을 해도 된다. 이런 용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전체 넓이를 전체 경작 칸수로 그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전수조사에서는 조사를 하는 게 전수조사에서는 칸수조사에서는 근본에 수확한 칸수, 그다음에 그러면 근본에 수확한 칸수, 미수확 칸수, 기수확 칸수, 요게 이제 구분이 되겠지. 이제 그걸 구하고, 그다음에 수확량을 확인, 수확한 인삼 무게를 조사를 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제 표본 조사에서는 비핵 칸수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정상 칸수와 비핵 칸수로. 그다음 표본 칸 선정은 비핵 칸수에 따라 적정 표본 칸수를 선정을 하고 해당 수의 칸이 비핵 칸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 칸을 선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역시 인삼의 그 수확하고 그 무게 측정, 그걸 합니다. 해가림 시설은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그 뒤에 그 손해액 보험금 산정하는 거, 그걸 먼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인삼보험금은 역시 계산은 가피자로 합니다. 보험가입 금액에 비회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뺀 것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비회율이 문제는 비회율인데 우리 전수조사에서는 요 수확 면적 비율, 그 표본조사에서는 피해 면적 비율 요리 된다 했지. 그래서 이게 그 전수조사에서는 피해율이 근본 수확 면적 비율에다가 수확한 손해 비율을 곱한다 요리 되어 있습니다. 피해율이 전수조사에서는 수확 면적 비율 여기에 손해 비율을 곱해줍니다. 손해 비율 이렇게 되고요. 표본조사에서는 수확 면적 비율을 안 하고 뭘 한다고요? 피해 면적 비율. 곱하기 손해 비율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손해 비율인데 손해 비율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손해 비율을 제곱미터당 용어가 인정감수량 이런 용어를 씁니다. 제곱미터당 인정감수량 요것을 기준 수확량으로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기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준 수확량은
밑에 보면 그 표 1-2-1 해가지고 연근별 기준 수확량 해서 이게 가입 당시 연근 기준이다. 요래 돼 있지. 가입 당시 연근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가입 당시에 만일에 2년근이면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게 2년근부터 5년근까지입니다. 2년근부터 5년근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게 수확은 1년 뒤부터 하게 돼 있는데 1년 뒤부터 할 때 그러면 2년근은 수확을 할 때는 몇 년근이 되겠습니까? 3년근이 되는 겁니다. 5년근은 6년근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뭐 인삼 사 먹으면 뭐 제일 약효가 좋다는 게 늘 6년근 뭐 홍삼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한다 아닙니까? 예, 그게 가입할 때는 5년근입니다. 그러니까 가입할 때 6년근이라는 건 없습니다. 캘 때는 6년근이 있습니다. 6년 이미 그 이상은 아마 그게 땅 속에서 도라지도 그렇거든요. 도라지가 3년 요리 되면 어찌 됩니까? 도라지가 땅 속에 4년 5년 못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버리면 땅 속에서 그게 썩어버립니다. 인삼도 그게 계속해서 땅 속에서 자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더 이상 되면 그게 수확을 할 수 없이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입 자체가 5년근까지만 되고 수확은 이미 수확할 때는 6년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연근별 기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표준 기준 수확량이라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가입할 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는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거는 정해질 거고, 그래서 그게 요 기준 수확량이 정해지는데 요 단위가 뭐가 되느냐 하면 지금 거기에 보면 단위가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옆에 보니까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 이렇게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기준 수확량 자체가 단위 면적당 기준 수확량입니다. 단위 면적당 제곱미터당 수확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곱미터당 인정 감수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곱미터당 인정 감수량이니까 역시 이것도 단위는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곱미터당 인정 감수량은 요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자, 인정 보험회사에서 감수량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인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기준 수확량에서 먼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수확량이 여기에 다른 밭작물로 보면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이런 개념입니다. 개념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기준 수확량 여기에서 우리가 평년 수확량에 이게 전부 다 문제는 요거는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위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인삼은. 그래서 기준 수확량이라 해놨지만은 보다 엄밀하게 본다면 요거는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이런 개념이 되겠지. 거기에서 우리 제곱미터당 그러면 표본구간 제곱미터당 조사 수확량처럼 여기에도 그런 제곱미터당 수확량이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조사 수확량 그걸 빼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뺐으니까 이게 감수량인데 그걸 100% 다 인정을 해준다면 이게 되겠지. 그런데 항상 보면 100% 다 인정해 주는 게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미보상 감수량인데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제곱미터당 미보상 감수량입니다. 이걸 뭐로 나눠야 되겠습니까? 요건데 요걸 뭐로 나누면
기준 수확량으로 나오는 거. 그런데 이게 만일에 이게 우리가 그 일반 밭작물에서 원래 비례율이라 하면 평수미를 평으로 나누지. 그러면 그거는 바로 비례율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여기서는 전부 다 뭘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요? 제곱미터당 킬로그램을 지금 그쪽으로 환산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비례율이 아니고 손해 비율이 된다. 그래 손해 비율이 지금 요거 기준 수확량, 요것도 제곱미터당 킬로그램. 그다음에 제곱미터당 조사 수확량, 제곱미터당 미보상 감수량. 그러면 분명히 요게 인정 감수량이 될 거 아닙니까? 요걸 기준 수확량으로 나누면 그게 손해 비율입니다. 이 손해 비율하고 전수조사에서는 수확 면적 비율을 곱하고 표본조사에서는 이 손해 비율에 피해 면적 비율을 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개념입니다. 따지고 사실은 전수조사에서는 전체 수확을 이번에 수확을 한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확 면적 비율을 하는 거고 요거는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피해 면적 비율을 하는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고 여기 문제를 안 줬다 그지? 그러면 일단 요건 조금 문제는 못 다루겠고 뭡니까? 해가림 시설도 먼저 이론을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해가림 시설 그 손해 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칸을 조사를 할 때는 피해칸에 대해서는 전파는 말 그대로 완전히 100% 피해를 입은 거지. 전파. 그 다음에 분파가 있는데 분파는 20% 형, 40%형, 60%형, 80%형 이렇게 됩니다. 20, 40, 60, 80 됩니다. 30, 60, 90 이렇게 문제 낼 수도 있고 50, 100 이렇게 내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지. 그걸 바르게 고쳐 써라.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인삼 해가림 시설은 전파는 말 그대로 100%. 이제 분파로 나오는데 분파는 20, 40, 60, 80%형이 있습니다. 네. 자, 요 해가림 시설에 대해서 해가림 시설 손해액 산정. 네. 자,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피해액을 산정합니다. 피해액을 산정하는데 요 피해액은 제조달 가액으로 피해액을 산출을 한다는 거예요. 제조달 가액. 제조달 가액으로 피해액을 산정을 합니다. 자, 요걸 산정을 하고 그럼 피해액을 산정하기 전에 먼저 보험 가액
보험가액이 먼저 산정이 돼야 돼요. 보험가액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보험가액은 그런데 요거는 감가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보험가액은 감가 적용입니다. 항상 보험가액은. 그래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순서가 제일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보험가액을 먼저 계산을 해냅니다. 가령 우리가 6천 제곱미터를 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해봅시다. 6천 제곱미터를 보험에 가입했고 이 해가림 시설에 대해서 제곱미터당 뭐 제조달 가격 아니면 그 표현을 지난번에 시험에서는 이 표현을 뭐라 썼느냐 하면 설치 뭐라 했지? 설치비. 요걸 제곱미터당 그 설치 비용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 이 말이나 설치 비용이란 말이나 제조달 가격이나 그 의미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가 여기가 뭐 예를 들어 제곱미터당 6,000원 이런 식으로 줬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고 그때 그 기출 문제에서 재질이 목재였다 하고 줬습니다. 목재라고 이렇게만 줘놨어요. 이렇게 줘놓고 문제는 1번 문제가 뭘 구하라 했느냐면 아예 감가율을 구해라. 1번 문제가 요거였습니다. 감가율을 구하라. 목재를 줘놓고 감가율을 계산을 해라. 그러면 자 목재는 아까 그 내용 연수가 몇 년이라고요? 6년입니다. 6년. 이 문제에서 그때 요 문제가 그 설치 년도가 설치 일자가 2017년 4월 며칠 날, 뭐 4월 1일 이거 설치 날짜. 사고 일자가 2019년 6월 뭐 6월 한 10일이라 할까 이런 식으로 줘 놨습니다. 문제가. 그러면 지금 요게 설치 날짜, 요게 그 사고 일자 이렇게 줬거든요. 그러면 감가 적용은 예를 들어 요게 2년 9개월이라 해 봅시다. 2년 9개월이라 하더라도 항상 만으로의 연수로만 적용을 합니다. 2년 9개월 같으면 2년만 계산합니다. 그럼 지금 이 경우에는 2년이 되겠지. 실제는 2년 2개월 아닙니까? 2년 2개월 사용을 했지만은 2년하고 11개월을 사용을 해도 2년으로 합니다. 2년 12개월 사용을 했다면 3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2년을 적용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감가율은 그러면 항상 모든 감가율에는 잔가율을 얼마로 한다고요? 20%. 그래서 20%를 빼고 나면 80%니까 80%를 6으로 나누면 13.33이지. 그래서 이 감가율은 13.33 곱하기 2년 해서 26.66%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답이 됩니다. 감가율을 구해라. 그러면 감가율은 26.66%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두 번째 보험가액을 물었습니다. 보험가액을 이 문제에서 그럼 보험가액은 자 지금 6,000제곱미터입니다. 6,000제곱미터인데 평당 제곱미터당 설치 비용이 6,000원. 그런데 보험가액은 반드시 말하고요. 감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 들 때 모든 손해보험은 있지. 손해보험은 감가 적용을 해서 보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한 10년 굴리나 놓고 신차 가격으로
잡아달라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 10년 타고 나면 뭐 한 600만 원 요런 식으로 잡아준다 아닙니까? 차 가격 자체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3,600만 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1-0.2666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 얼마 됩니까? 3,600만 원에 항상 이럴 때 요거 먼저 계산을 하십시오. 1에서 0.266을 빼고 거기에다가 3,600을 곱하면 됩니다. 2,640만 2,400원. 만일에 이제 이거 열었는데 그럼 보험가입 금액 한다면 보험가입 금액 하면 얼마로 해야 됩니까? 2,640만 원으로 해야 됩니다. 왜? 보험가입 금액에서는 만 원 미만은 절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 금액에서는. 네. 그럼 지금 뭐 어쨌든 보험가액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요거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전체 6,000제곱미터인데 여기서 우리 그 칸넓이가 한 칸의 칸넓이가 보통 뭐 지주목 간격이 아까 요 지주목 간격이 보통 2m로 주어집니다. 그다음에 두둑폭이 1.5, 고랑폭이 0.5.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칸넓이가 4m가 되지. 4제곱미터다 그지? 그러면 요 6,000제곱미터는 칸수로 바꾸면 몇 칸이 될까요? 1,500칸이 되겠지. 1,500칸이 됩니다. 그러니까 칸으로 주어지면 넓이 계산을 해야 되고 넓이로 주어지면 칸수로 바꿀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열었는데 비해가 비해칸이 500칸이다 하고 주어졌다 합시다. 비해칸이. 자, 비해칸이 500칸이다 하면 그러면 비해액을 먼저 구해야 된다. 비해액을. 그럼 비해액은 자, 지금 500칸이 이번에 그 태풍으로 침수 피해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그냥 폭설로 내려앉았다. 이번에 눈이 많이 왔다 그지. 눈이 워낙 많이 와가지고 이게 해가림 시설이 눈으로 그 폭설로 주저앉았다. 500칸이. 그러면 그게 피해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500칸으로 주어졌을 때 이것의 피해액이 얼마냐? 500 곱하기 아까 한 칸은 4제곱미터입니까? 그러면 2,000제곱미터가 되겠지. 이 2,000제곱미터에 대해서 아까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뭘 했느냐 하면 지금 다시 복구하는 그 해의 제조달 가액은 설치 연도의 가격하고 같다 이렇게 줬습니다. 문제 조건에서. 그럼 얼마로 적용하라는 겁니까? 6,000원 그대로 하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6,000을 곱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1,200만 원, 1,200만 원입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게 보험가액의 20%를 만일에 요게 초과하게 되면 감가를 적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읽어볼게요. 지금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산출된 먼저 제조달 가액으로 산출한 피해액을 먼저 구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피해액을 먼저 구합니다. 구하고 산출된 피해액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을 하는데 다만 뭐라고 해요?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말을 바꾸겠습니다.
20% 이하의 반대는 뭡니까? 20% 이상입니까? 초과입니다. 20% 초과는 감가를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가를 적용한 피해액이 이제 요리됩니다. 감가 후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미만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그러면 그게 지금 요 피해액의 감가 후의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이상이면 그 금액이 뭐가 된다고요? 손해액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지금 여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지금 피해액을 요거는 제조달 가액으로 구해 놓습니다. 구해 놓고 지금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보면 1,200만 원은 보험가액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요걸 요거서 그냥 잘라버릴게. 요 2,640만 원이라 할게. 요렇게 하겠습니다. 요것의 10%가 264만 원 아닙니까? 10%가 20% 같으면 528만 원. 528만 원이 보험가액의 20%입니다. 528만 원 이게 훨씬 더 크지.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 감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감가 후 피해액을 구합니다. 그럼 요거는 1,200만 원에 1-0.2666을 해라. 요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 얼마 나옵니까? 800원이? 자, 요래 나왔답니다. 요거하고 요걸 비교를 합니다. 요거하고 요걸 비교를 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요 보험가액의 20%보다 요게 더 이상이지. 이상이 되면 요게 손해액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손해액입니다. 이해됩니까? 만일에 요게 만일에 요게 500만 원이 나왔다 합시다. 500만 원. 지금 실제 요 문제에서는 요게 88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요게 손해액이 감가 후 피해액이 500만 원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500만 원이면 요것의 보험가액의 20%보다 작지. 그럴 때는 손해액을 보험가액의 20%인 528만 원을 손해액으로 잡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 부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손해액이 계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손해액이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 뭐예요? 그 손해액에 대해서 자기 부담금은 손해액의 몇 퍼센트로? 10%로 하는데 손해액의 10%인데 최소 10만 원, 최대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최소 10만 원, 최대. 그러면 여기서 같으면 자기 부담금이 지금 얼마가 되겠습니까? 손해액이 880만 800원이니까 요거니까 자기 부담금이 얼마 될까요? 88만 80원 되겠지. 88만 80원이 됩니다. 그게 자기 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잔존물 제거 비용은 잔존물 제거 비용인데 그거는 뭐라고요?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액의 10% 범위 안에서 잔존물 제거 비용이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잔존물 제거 비용이 얼마였다 하고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 실제 잔존물 제거 비용이
그 요것의 10% 이상을 줘놨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만 적용할 수 있다고요? 요것의 10%만 적용할 수 있다 요리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그 이제 손해액도 자기 부담금도 그다음에 잔존물 제거 비용도 그게 다 그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제일 그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에는 지금 안 보이는데 그 보험가액이 예를 들어 2,640만 원인데 보험가액 금액이 2,600만 원이라 해봅시다. 그럴 때는 반드시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고 거기에다가 그 지금 우리가 그 잔존물 제거 비용이 있다면 잔존물 제거 비용까지 그걸 다 더한 것이 그것이 그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비례식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비례식이라는 것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하고 잔존물 제거 비용이 있으면 그걸 더한 것에다가 거기에다가 그걸 그 보험가액분에 보험가입 금액을 최종적으로 곱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예. 아, 이제 예, 10%를 한도로 한다. 예, 예. 예, 예. 예. 다시. 손해액이 그러면 보험가액의 20% 있지. 그렇지. 그게 손해액이니까. 네. 그래 오늘 문제를 풀어줄랬는데 강호보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가 지금 복사가 돼가 나가지를 않았네. 예, 그래 할 겁니다. 예. 그 인삼 문제하고 인삼 해가림 문제를 하나씩 풀고 그래 하고 나서 다음 주에는 뭘 이제 중심으로 할 거냐면 그 농업 수익 감소 보장이 있지. 그걸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